다음 민지숙 기자 준비했죠? 네, 마지막 아이템입니다. 제목은요. 저 한동훈입니다. 누구한테 부탁 전화입니다. 오. 네, 저 한동훈입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아셨을 것 같은데 저는 못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네.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부탁을 한 사람 바로 이 체조 금메달리스트 양학선 선수입니다. 오. 네, 영상으로 뭘 부탁했는지 직접 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라고 하는데요. 부탁 한번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저희 법무부를 홍보하는데 같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여보세요? 예, 혹시 양학선 선생님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되게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근간 선생님 시간 맞춰서 선생님 한번 모실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왜 양학선 선수였을까요? 이 양학선 선수에 대한 한 장관의 애정이 이미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지난 8월에 신임 검사 임관식 때 이 양 선수를 한 장관이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인간의 DNA가 80년 만에 바뀌었을 리가 없다라면서 그런데 확실히 좀 양 선수의 클래스는 남다르지 않냐라고 언급을 하면서 노하우의 차이인 것 같다. 그리고 우리 검찰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한번 듣고 오시죠. 이거는 우리의 위대한 양학선의 2022년에 힘들면서 직업인으로서 일하는 기준이 정의와 성실인 직업이 잘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잘 없습니다. 그게 일하면서 제가 이 직업이 참 괜찮은 직업이네 하고 생각했던 그 지점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여러분께서 왜 이 직업을 선택했고 어떻게 일할 것인지 한 번만 생각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상황을 생각해보면 한 장관이 성공한 덕후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성공한 덕후다. 이 팬심이 지금 그대로 약간 묻어나는 듯한 그런 느낌인 건데, 근데 그래서 민지숙 기자, 네. 양학선 선수는 홍보대사 한답니까?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한다. 오.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양학선 선수와 직접 통화를 오. 해봤습니다. 네. 이 장관의 전화를 직접 받은 소감이 어땠냐 이렇게 보이스피싱? 물어봤더니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따뜻한 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서 이 비서실을 통해서 미리 언지를 받긴 했지만 이 경기에 나갔던 것보다 전화를 받는 게 이번 장관 전화를 받는 게 더 떨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8월에 신임 검사 그 임관식에서 본인의 이야기를 언급한 사실도 알고 있다 이렇게 오.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 높은 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언급해서 되게 의아했다 이렇게 솔직한 심정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임경빈 위원님. 네. 이 양학선 선수에 대한 이 한동훈 장관의 약간 이 애정 어린 이 표정이랄까요, 말투랄까요, 이게 약간 어색한 모습도 있어요. 이제 법사위에서 항상 뭔가 대립하는 모습만 봤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네. 법무부나 뭐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일종의 홍보 수단화가 될 수 있는 게 뭐 아까 기자님도 성공한 덕후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네. 좋아하는 걸 누구한테 이제 보여준다는 건 굉장히 좀 인간적인 부분을 쉽게 어필할 수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내가 이걸 좋아한다. 뭐 예를 들면 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고양이를 키우는 장면, 사진 같은 게 이제 공개되기도 했었고, 네. 뭐 재즈 음악을 좋아한다든지 네. 이런 어떤 사소한 것들을 뭐 대중들과 공유한다는 건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홍보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라서 네. 이게 이제 법무부에서 어떻게 보면 잘 기획한 컨텐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전부터 한동훈 장관이나 법무부에서 이제 중요한 네. 포인트 때 이를테면 이제 4.3 사건 피해자들이라든지 뭐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이라든지 이런 네.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따뜻한 시선이나 뭐 행보를 보여주는 측면들이 또 있었고요. 뭐 촉법 소년의 연령 제한을 좀 낮추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대중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의견 표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법무부가 하는 행보의 어떤 연장선에 있는 거 아닌가. 굉장히 좀 이 대국민 홍보 쪽에 센스를 좀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그럼 요거 하나만 추가로 여쭤볼게요. 대국민 홍보 쪽에 좀 센스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정치 감각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대중들이 봤을 때 뭘 좋아할 것인가 하는 거를
잘 이 포인트를 잡아 나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야당에서도 주목해 볼 필요는 있어 보여요. 뭐 제가 최근에 봤었던 것 중에 또 중요하게 봤던 게 이를테면 이제 외국인 국적자 중에서도 우리 영주권을 가진 경우에 네. 영주권 가진 지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에 투표권이 생기거든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네. 법무부가 상황에 따라서는 호혜성이 이제 성립을 하고 있는 예를 들면 중국은 투표권 안 주는데 왜 우리만 주느냐 이 부분은 고쳐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낸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것도 굉장히 좀 대중적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치적으로 대중적으로 먹힐 수 있는 것들을 잡아나가고 있는 거 이거 아마 야당에서 잘 좀 포인트를 잡고 봐야 될 겁니다. 지금 이 정치 감각이 있는 한동훈 장관의 얘기를 지금 쭉 사례를 좀 말씀을 주셨는데 정치 감각이 있는 한동훈 장관의 앞으로의 행보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